안녕하세요. 취중잡담의 이기상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저 너무 더워져가지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어요. 예,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예, 앞에 산도적 하나가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언제 도끼 들고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그 모이칸 스타일이에요. 모이칸. 모이칸이 다 무덤에서 들고 일어나겠네요. 네. 맞네. 모이칸이니까 도끼 들고 나와도. 지난주에 녹음을 뜨고 1회가 아직 업로드가 안 됐는데 2회 녹음으로 저희 지금 홍대 작업실에 제가 속은 것 같아요. 뭐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더니만 제가 아무리 구박해도 빨리 안 올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목요일날 그 업로드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쓸데없이 또 일이 또 몰리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요.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뭐 일이 많아서 뭐 그랬다면이야 뭐 크게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아직 그 방송에 올라가지 않은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이제 1편을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듣고 있을 시점이긴 하지만 저희 첫 방송 때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직무란 무엇인가, 자기에 맞는 직무를 알아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직무를 찾았다고 하면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알아보는 스펙타클한 스펙, 진짜 필요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보통 요즘 스펙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진짜 스펙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펙이란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스펙 정의 아세요? 그냥 왁구. 왁구. 뭐 영어로 스펙시피케이션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을 한번 들려달래니까 발음을 안 하시네. 창피해요. 영국 유학파 출신이. 영국 유학파는 아니고 영국에서 장사를 했었죠. 이 스펙이란 게 뭐 보통 이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들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 스펙이란 용어 자체는 그 IT 용어예요. 네, 그렇죠. 뭐 PC나 태블릿,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데 성능을 일컫는 또 아니면 자동차 성능,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도 이 성능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세상인지. 말하자면 성능이 떨어지면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요. 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펙 6종 세트.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봐요. 스펙 6종 세트. 요즘 그 구직자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거의 일상화돼 있는데요. 뭐 일단 6개, 6종 세트니까 6개겠죠. 네. 학벌,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이걸 해야지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있으세요? 6종 세트. 저는 뭐 학벌 없고요. 학점은 뭐 한 3.5? 토익은 본 적 없고요. 인턴십 해본 적 없고, 자격증은 그 워드 프로세서 3급이랑 운전면허증? 봉사활동은 뭐 한 적 없고. 그렇네요. 그러면 있는 게 지금 따져보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으신 건데. 저는 취업 못하겠네요. 취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그래서 회사를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학번이 빨라서 저희가 취업했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그 IMF 전에 그 학번 세대들은 좀 이제 복받은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속해서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했었는데 요즘 이제 구직자들 또 인사 담당자들 만나보면 이 스펙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거기에 6종 세트가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요즘은 9종 세트라고 해요. 9종 세트. 9종 세트에는 뭐가 더 추가가 돼요? 공모전, 어학연수, 또 이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모 성형까지 해야 된답니다. 이건 저한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외모가 안 되면 취업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대학생들 방학에 들어갔잖아요.
성형하는 사람들 그 성형외과 그렇게 미어 터진답니다. 구직자들.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죠. 네, 남성들도 여기 좀 그 뭐 보조개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또 이 약간 눈 올라간 사람은 약간 처지게 저는 원래 처져 있어서 뭐 그게 필요 없긴 하지만 저희 부장님도 그럼 안검 마술을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검 마술은 뭐죠? 눈이 이렇게 눈두덩이가 좀 많이 내려가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치켜 올려야 되나요? 저도 뭐 다시 취업할 생각은 없고 아예 회사를 만들 생각이니까 뭐 저는 성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취업 9종 세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취업이 힘들어졌어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9개로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한번 취업하려면 보통 뭐 얘기 나오는 건 돈 1,000만 원은 기본이고 2, 3천 이상 대학 등록금보다 취업 준비에 더 많이 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야, 이거 다 준비하려면 그래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토익 시험 비싸잖아요. 그럼 보통 요즘은 토익이 얼마인가요? 저도 요즘 안 봐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최소한 4, 5만 원 하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요즘 애들은 저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800점대? 800점. 이거 너무 과하다. 그렇죠. 우리는 외국 애들은 그렇게 그렇다고 또 토익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 대표님처럼 어학연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외국 생활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영어를 잘하죠. 그게 또 외국 생활로 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뭐 자격증 따려면 뭐 자격증 중에는 뭐 시험 한 번 보는 데만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시험료만 10만 원이 넘어가는 자격증이 있죠. 거기다 봉사활동도 이게 쉽게 나 어디 가서 봉사할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또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돈이 들고 또 공모전. 공모전 뭐 말하자면 한번 응모하려면 한 2석 달은 기본이고 길게는 6개월 이상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또 어학연수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외모 성형은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많이 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들겠죠. 이런 스펙 뭐 6종 세트, 9종 세트 이런 게 왜 나왔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를 집어 넣으면 면접까지 올라가는 커트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커트라인 점점 좁아지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좀 더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어차피 예전에는 그 구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가 않았어요. 뭐 기본이 뭐 많아야 한 10대 1 그러면 엄청난 경쟁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200대 1, 300대 1 어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회사. 좋은 회사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회사는 10명 뽑는데 1,000몇 명이 왔대요. 엄청나죠. 이름도 저도 그때 취재를 가서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구직자들이 웬만큼만 그 회사가 알려지면 아무튼 구직자들 알려지면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1, 200대 1은 너무 우습답니다. 그러면 이사 담당자들이 100대 1, 200대 1이 일단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볼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커트라인을 걸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학벌 보고 학벌에서 필터링하고 필터링 한번 하고 학점에서 필터링하고 토의에서 필터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인턴십을 했는지 자격증도 있는지 이게 필터링이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필터링 과정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종 세트도 안 되니까 9종 세트까지 늘어난 거고 구직자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필터링에 자기가 걸리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들도 말하자면 이 9종 세트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돈은 들고 시간은 들지만 이제 준비를 하면 됐었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취업고시네요. 그렇죠. 취업고시죠. 그래서 요즘 그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랍니다. 단군 일에. 하긴 뭐 그리고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아직도 생존해 계신 그 신격호 회장, 예, 롯데 회장님도 지금 신입으로 취업 고시생이라고 하면 아마 입사는 몰라. 인턴도 힘들걸? 그렇죠. 뭐 스펙에서 다 걸릴 거예요. 아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요즘 그룹사 회장님들도 그렇고 아무튼 뭐 70년대나 뭐 이때 태어나신 분들도 뭐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아마 걸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다시 취업을 하라고 하면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직자들도 이렇게 되니 이제 스펙을 무한정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스펙 높은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기업들은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인데 능력은 이게 떨어지는 거죠. 기대치 이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험만 잘 보는데 실전 가가지고는 얘네들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와닿기는 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나름 좋은 회사에 있을 때 밑에 이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학교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영어도 잘하고 근데 전화 받는 것부터 다시 알려줘야 돼. 그렇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펙 과잉 시대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튼 스펙에 관련된 공부만 했는데 이걸 실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한 거죠. 전화 받는 것도 실제로 전화를 받는 것도 예절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 보고 전화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 애우기만 한 거예요. 실전에 써보지는 않고. 이것은 마치 키스를 책에서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그 기업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스펙으로 더 이상 아무튼 인재를 골라내는 데는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고 구직자들도 말하자면 이 스펙을 일단 어떻게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 떨어져도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내가 스펙이 뛰어난데 날 떨어뜨려? 니네가 괜찮은 뭐 이런 욕도 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그 교육 시키면서 그 영어도 가르치고 뭐 요즘은 프랑스어나 뭐 제2외국어까지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걔네들이 실전에 과연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근데 부모들은 내가 너한테 사랑하니까 이만큼 해줬다.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구직자들도 말하자면 하도 떨어지니까 일단 떨어지는데 자기의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스펙을 쌓아가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그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던 직무 분석, 직무에 따라서 기업의 채용이 바뀌어진다. 요거랑 이제 또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스펙을 보고 뽑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요즘 탈스펙 바람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길거리 캐스팅을 한대요. 근데 이게 한 1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중단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진짜 학교로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애를 바로 데려다 놓고 면접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 인사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오는데 회사에 너 시키니 이제 가가지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길거리 캐스팅이나 이런 게 말이 길거리 캐스팅이지 실제 연예인들 보면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뜨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인재도 그렇게 찾는 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이게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고요.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개 오디션을 한대요. 바이킹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공개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을 잘 슈퍼스타 K 같은. 그렇긴 하지만 뭐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데랑 똑같이 공개 오디션을 해요. 구직자들 모아놓고 직접 자기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채용을 하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펙 기재단을 삭제해버렸대요. 여기도 말하자면 그 탈스펙 스펙을 보지 않고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는 여기는 올레 그러잖아요. 네, 올레. 네, 올레 스타 오디션 해가지고 네. 서류 전형 대신 아예 발표를 시켜요. 5분 동안. 아. 구직자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면접관들이나 네. 또 같이 지원한 구직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스펙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실력이 있는가, 네네. 우리 회사에 이 인재가 네. 데리고 뽑았었을 때 네. 바로 써먹을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갑자기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그게 스펙 역관광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구직자들이 무지 지금 혼란스럽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탈스펙인데 오히려 구직자들이 비용이 더 든대요. 왜냐하면 네. 이 탈스펙 그 트렌드나 이런 걸 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관련된 컨설팅 회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데요. 아, 맞아. 나 그거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취업 컨설팅, 뭐 네. 취업 코칭. 근데 저는 그 취업 컨설팅이 네. 뭐 기껏해야 뭐 네. 가격이 뭐 한 5만 원 구직자들이니까 5만 원, 네, 10만 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엄청납니다. 비싼 건 뭐 한 시간에 10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저도 그 쪽지게 과외 같은 그런 네. 건가 봐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 네. 기업에 네. 면접 족보들이 다 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춤형으로 쪽집게식 강의를 해준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스펙 준비할 때보다 구직자들은 비용이 더 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네네.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거였으면 지금은 이제 1대1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하는 현상 때문에 더 비용이 또 증가가 된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탈스펙 바람 불면서 네.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발표나 이런 걸 시키니까 그렇죠.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네. 공부만 했는데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스토리를 갑자기 만들려니까 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이제 해외 교류 활동 같은 거 지원율이 100대 1이 기본이랍니다. 엄청나게 애들이 지원한대요. 네네. 그래야지 그런 데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할 얘기가 생기니까. 가서 나 이걸 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 네. 예전 한 얼마 전만 해도 뭐 바카스 네, 바카스 말씀하세요.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동아지아 모스카. 그런 데서 했었을 때 네.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대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온대요. 애들이 국토대장정이라는 거를 한번 갔다 와야 할 얘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바카스에 사는 국토대장정 말고 이 아류작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서 네네. 이 구직자들이 도대체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냐,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냐,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다고들 해요. 지금 말하자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대혼란의 시대, 대혼동의 시대에서 구직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나는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 취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우리 구직자들 너무 혼란스럽다. 솔직히 내가 취업을 취재하고 있어도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냐. 이게 스펙은 이제 더 이상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지 또 스토리를 쌓으라고 하는데 스토리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 거냐.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대장정만 갔다 오면 스토리가 생기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들의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 얘기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떤 기업에 지원할 건지 일단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전에는 다들 그랬었죠. 삼성도 넣어보고 LG도 넣어보고 뭐 그다음에 회계팀도 넣고 인사팀도 넣고 일단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그 저인망식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분산 투자. 여러 군데 일단 원서를 내놓고 면접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렇게 준비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취업하기 힘든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구직 활동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역지사지 아시죠? 쉬운 한자니까. 다른 사람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인사 담당자
인사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해보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회계 직무 같은 걸 하고 싶다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회계 직무라면은 회계 관련 자격증 뭐 스펙 6종 세트에 있었긴 했지만 네. 일단 회계 관련된 자격증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저기 IT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직무랑 관련 없는 자격증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준비를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영업을 할 건데 토익 점수 높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뭐 한국에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활동할 거면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예, 괜히 필요 없는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 그 직무에 맞는 그런 것만 딱딱 준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사 담당자들이 경쟁률이 높아서 문제긴 하지만 뽑을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얘를 뽑아놓으면 얘가 계속 붙어 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에 퇴사할 확률이 20몇 %래요. 20%가 훨씬 넘는답니다. 인사 담당자는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군 일에 최대 스펙 이 얘기가 나온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스펙 높은 애들은 튀어나간다는 거죠. 안 붙어 있고 더 좋은 제안이 오거나 더 좋은 회사 어떻게 가볼까? 그 생각만 하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들을 안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스펙은 낮은 사람 어느 정도 적당 수준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취업은 연애다. 이게 어디 책 제목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연애는 여자랑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역지사지랑도 얘기가 통할 건데 그 인사 담당자가 나를 뽑을 수 있게 말하자면 나의 매력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나를 혹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처럼. 연애할 제가 남자니까 이제 여자를 상대로 한다면 여자분이 옷을 좋아하면 옷을 선물해야 되고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하면 명품 가방을 선물해야 되고 뭐 스킨십을 좋아하면 스킨십을 해줘야 되고 좋은데요?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스킨십은 싫은데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명품 가방 사줄 생각하고 스킨십 하면 그 여자는 도망가 버리겠죠. 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담당자가 필요한 직무나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했어요. 난 저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녀오고 거기서 생활도 해왔고 국내 영업인데 전혀 필요가 없는데 면접 가가지고 그런 자랑을 한다.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도대체 여기 지자랑하러 왔나?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면접관은 딱 자기네들이 필요한 TO가 있으니까 그 TO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뽑아놨으면 최소한 2년, 3년은 있어야 될 친구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스펙이 뛰어나도 얘가 조만간 얘 그만 관두겠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는 절대 뽑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잉 스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스토리 만들 때에도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나 뭐 국도 대장정도 갔다 왔어요. 어디도 갔다 왔어요. 내가 뭐 누구랑도 알아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그러면 제가 저렇게 뭐 인맥도 넓고 여러 가지 경험했으면 쟤 딴 회사 가겠네. 인사 담당자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군대에서도 안 먹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구참 한테 사랑받으려면 구참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괜히 나 뭐 저기 뭐 스카이대 나왔어요. 뭐 이런 자랑을 하면 와가지고 얼차례 한 번 더 시키지. 고참이 너 그래 훌륭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참이 삼성 야구 팬인데 자기는 롯데를 좋아한다면 기사대기 맞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이나 뭐 취업 컨설턴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스펙, 필요 없는 그 직무에 딱 맞는 살아있는 스펙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하면 크기보다 내용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뭐 이만한 엄청난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소소한 사건에서도
아,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서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인사 담당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 나 당신이 나랑 결혼해 준다면 뭐 40몇 평 아파트에 당장 외제차 해가지고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어 하면 여자들이 들을 땐 기분이 좋지만 진짜 그게 가능할까? 의심부터 하게 되겠죠. 재벌 2세도 아닌데 뭐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말하는 실장님도 아닌데. 네, 그렇죠.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도 너무 큰, 그러니까 구토대한정 뭐 한 달 넘게 걸린다는데 굳이 그 스토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굳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 찾아보러 오는 게 가장 인사 담당자들을 설득시키기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은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네. 뭐 이것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이제 구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딱 20만 원만 들고 중국 남부를 갔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물가가 싸니까 20만 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9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한 거죠. 배낭여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상업거리나 번화가에 간판이나 광고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닌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와서 광고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광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블리하겠네요. 너무 이 친구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뭐 국토대장정 해가지고 나는 체력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광고회사에 딱 필요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온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 주변 사람이랑 같이 해도 돼요. 말하자면 뭐 어떤 회사에 이제 그 지원을 뭐 이마트면 이마트 같은데 하고 싶으면 이마트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조를 나눠서 나는 이제 서울 지역, 너는 뭐 경기 지역 하면서 이마트 지점을 다 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한다면 인사 담당자가 얘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애네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들지가 않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 50명을 내가 만나겠다.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인사 담당자 각 업체, 각 분야별로 만나보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들었다. 취업에 관련된. 이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탈스펙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장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 이제 인턴십으로 지원한 친구를 면접을 봤는데 이 업계 관련된 업계 선배들은 이제 만나고 다닌 거예요.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랑 나눴던 미팅 노트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일단은 뭐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마디 더 물어봤죠. 그러면 네 이 두꺼운 수첩에 다양하게 뭐 정리한 건 정말 기특한데 이걸 통해서 얻은 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액티비티가 있다면 이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사이트가 뭔지를 좀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게 바로 활용 점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직자들도 말하자면 아까 맞춤형으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는 그랬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여러 회사에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딱 이 회사에 내가 와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는 여기를 꼭 취업을 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당연히 그 생각까지 하고 답변도 술술 나왔을 텐데 뭐 요즘 구직자들이 워낙 취업이 힘들다 보니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삼성에서도 가서 얘기하고 현대 가서도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가와 현대가에서 원하는 이야기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목표도 정확히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대림바스 혹시 아시나요? 화장실 올킬한 회사.
올키란 회사 맞습니다. 예, 화장실 가 보면 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대부분 다 대림바스 겁니다. 네, 그 코카콜라 아니에요. 코카콜라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대림바스인데 거기가 이제 캐릭터가 곰이고 거기 야구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직장인 야구를 하는데 거기 대림 베어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두산을 좋아해서 두산 베어스 짝퉁이라고 놀렸더니 절대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오래된 회사군요. 그렇죠. 4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와. 그래서 대림바스의 인사팀장님, 그 신세현 팀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름이 되게 이쁜데, 예, 아름다운데. 예, 저도 아름다울 줄 알고 가서 만나뵀더니 이제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아이고야. 남자분. 예. 그분한테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세현 팀장님도 구직자들이 너무 과잉 스피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골라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절대 안 뽑는 됩니다. 과잉 스펙인 사람은. 그러니까 오버 스펙들은 그렇죠. 안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튀어나가니까. 예, 신세현 팀장님의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뭐 채용 서류 전형이거든요.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서류 전형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일단 성적 좀 봐요. 학점. 예, 학점. 왜냐면은 저희 학점 전문란이 있거든요. 네. 저는 성실성이라고 봅니다. 학점 예. 성실성이다. 왜냐면은 당시 학교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학점을 맞췄어. 틀린데. 학점 좀 보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그 학교는 잘 안 봐요. 학교 레벨은 잘 안 봐요. 다른 지방대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대학이든 이렇게 그런 부분은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점 보고 성실성이고 책임감. 그다음에 학과나 뭐 이런 것도 별로. 학과는 이제 그 해당 전공자가 가장 좋죠. 예. 그런 해당 부서 전공자가 가장 좋고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 쪽이다 그러면은 경영학과나 회계학 전공 한 사람이 제일 좋죠.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뭐 저희가 디자이너를 가령 뽑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포토샵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있어야지 되는 거고 아니면은 MS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자격증은 좀 갖춰놓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높은 고단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 툴만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자격증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신조어가 뭐 이제 6종 세트를 벗어나서 이제 9종 세트까지 나오던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너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는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 할 줄 알면 좋기야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도망가는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외사심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한 군데 좀 정착 못하고 계속 이제 점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역점이 그거예요. 사람 뽑을 때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인가를 제일 많이 봐요. 왜냐면은 능력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자격증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학교 너무 좋은 데 다녔고 뭐 이런 부분들 뭐 해외에서 뭐 연수를 몇 년을 했고 다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들 다 100명 갖다 줘봤자 정말 그냥 우리 회사에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오래 다녔던 사람이 가장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합격 노하우를 또 따로 말씀 주셨다고요. 예, 뭐 신현 팀장님이 뭐 우리 구직자들이 꼭 한번 새겨드려야 될 이게 면접장에서만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면접 시작하는 그 시점 훨씬 전부터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면접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점수 맨 밑에 기타가 저희가 이제 배점 점수가 20점이에요. 기타. 예. 그 점수는 제가 판단 안 합니다. 판단 안 하고 저희 인사 담당자한테
판단을 시켜요.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 면접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직접 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얼마 만에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 전화 통화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마찬가지로 면접 이제 안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면접 대기하는 시간 동안 그 사람 자세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면접비가 또 따로 나가거든요. 면접비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되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뭐 강렬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느껴갖고 이 친구는 무조건 뽑아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그 점수 많이 주죠. 근데 그 점수가 어차피 제가 내리는 점수하고 팀장들이 다른 팀장분들하고 파트장하고 같이 내는 점수는 보는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가장 그 등락이 가장 큰 게 그 20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림바스의 신세영 차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 이건 면접 들어가기 전에 면접 통보 전화 때부터 승패가 갈리네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전화부터 이게 제대로 받지 않으면 면접장 가기 전에 이제 불합격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죠.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군요. 그럼 들러리를 스누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 혹시 면접 보라고 전화가 오면 최대한 나이스한 젠틀리한 전화 매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취중 잡담의 마지막 코너죠. 이국영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책 소개 한마디. 오늘은 어떤 책으로 말씀하시나요? 지난번에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중국. 중국. 네, 네, 중국인이 쓴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저도 반성을 했어요. 예, 책 제목이 퍼펙트 워크. 예, 이것도 한번 영국식 발음 좀 해주세요. 저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다 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열심히 일하지 말고 완벽하게 일하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감이 오시나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책 제목이랑 부제처럼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놀 거 다 놀고 프로야구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반면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저도 제 후배들한테 보면은 야 밤새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잘하면 돼. 그렇죠.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중요하고 뭐든지 시간을 많이 때운다고 결코 잘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으로 공부하는 거 키스를 아무리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이게 실전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열심히 하는 거는 군대에서나 열심히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책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고요. 여기 재미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가 왕중추더라고요. 왕씨 집안에. 중국식 발음 가능하시나요? 제가 중국어를 안 배워가지고 왕중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의 소개한 그 재미난 사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직자들도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한번 되새기게 하는 사례일 것 같아요. 여기 소개한 사례가 마라톤 선수 얘기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지하게 열심히 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거죠.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신발에 모래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뛸 때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죠. 이 친구는 말하자면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멈추면 1등을 놓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달렸죠. 참고 달리는 거예요. 네네.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42.19km를 아프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팠죠. 결국은 이 친구는 맨 마지막 이제 마라톤 뛰다 보면 보통 이제 그 결승점이 운동장이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를 남겨놓고 이제 탈이 난 거예요. 도저히 이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발이 완전히 이제 네. 다 까진 거죠. 모래 예. 한 알 때문에. 그렇죠. 42.19km 동안 네네. 그 모래가 계속 발을 자극하면서 살점도 뜯어냈을 테고 뭐 했을 테고 이게 뭐 걷는 것도 아니고 뛰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네. 참고 뛰다가 네. 결국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네. 멈췄어요. 쓰러졌겠네요. 더 뛰지 못하고 결국은 완주를 못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스펙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네.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완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일단 이 마라톤 선수도 잠깐 멈춰서서 자기의 잘못된 거를 바로 잡고 다시 시작했었으면 이 친구가 다시 1등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6종 세트, 9종 세트 얘기가 있으니 저 친구도 하고 주변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준비하니까 나도 무조건 그것만 준비를 해야지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하다 보면 결국 취업 바로 결승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의 변화가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바로 잡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신발에 모래알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빨리 찾아보고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뛰신다면 충분히 결승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책 이름이 퍼펙트 워크. 예. 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저 오늘도 이제 서점에 갔다 왔는데 이 책이 이제 앞에 놓여져는 있었는데 네, 안 집어보셨죠. 예. 네, 저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예, 이 대표님도 꼭 한번 읽어보길 네, 권한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한마디 하시겠어요? 뭐 한마디 아니라 두 마디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너무 길어질까 덥기 봐. 때문에 예, 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더위 타지 마시고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굳이 지금 취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의 목표가 취업은 아니잖아요. 네. 즐겁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즐겁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잠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